7월 4일 목요일 황양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라가 비정규직 파업으로 아주 난립니다. 아마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또 한편으로서는 일본의 첨단 소재 수출 금지로 또 발칵 뒤집어져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가 올해 성장률이 급거 하향할 것이다. 10년 대불황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 그냥 쳐다보지 않고 북한만 바라보는 청와대 문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미북 판문점 해동 이후에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더해서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저를 반미좌파라고 이렇게 하는 유튜버 얼굴도 출연 못하고요. 저를 욕을 하면 정확하게 본인 이름과 신분을 밝히고 본인이 출연해서 유튜브는 동영상입니다. 왜 동영상에 본인이 나서지도 않고 글과 목소리로 저를 반미좌파랍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세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떳떳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날 반미좌파로 말하든지 종북이라고 하든지 위장보수라고 하든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이야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요, 찌그러져서 조용히 살기 바랍니다. 자, 별의별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개가 짖나 생각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완전한 핵 폐기 대신에 핵 동결로 이 전략을 수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미북 쇼 다음에 나왔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어요. 또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 미국의 좌파 신문이라서 거짓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거와 연관 지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아주 신복이 하나 있죠. 켈렌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요. 이 사람 남편은 또 반 트럼프입니다. 변호사인데요. 그런데 이 코네이 고문이 트럼프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벨상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깜짝 쇼를 한 데 대해 미국 민주당은 실체 없는 정치 쇼라고 비판을 했는데 코네이는 폭스뉴스에 나와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트럼프는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향해 나가는 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 트럼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기에 노력하고 있고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트럼프가 북한을 잘 다루고 있다. 이러면서 협상가 트럼프의 면모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겉으로는 지금 핵동결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경하게 부인하면서 뒤로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일, 미국 시간으로 2일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이 지난 30일 한국에서 제 판문점 쇼를 마치고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은 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을 원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건은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이 말을 했지만은 이 매체는 이 비행기에 같이 타서 오프 더 레코드라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
입수해서 보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비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이다. 그러면서 동결과 함께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 개념 하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향한 로드맵을 논의하기 원한다며 북한의 조치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대화의 확대, 양측 수도에서의 주재,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말하겠죠. 이런 관계 개선 조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건은 이렇게 말해놓고 잡아떼지만은 실제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동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핵화라는 목표가 저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상당수는 그 목표를 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 목표로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비핵화의 목표는 있어요. 저 뭡니까? 저 무지개 넘어 저기 어딘가에 비핵화라는 목표가 있다. 그걸 꿈꾸면서 가보자 하면서 가는 동안에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비핵화는 트럼프 임기는 이제 재선돼도 6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비핵화는 얼마 남아요? 비핵화는 몇십 년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까지 가는 동안에 동결을 원한다면, 쉽게 말하면 비핵화는 내 임기에 될 것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고 내 임기 동안에 비핵화 하는 척 하면서 핵 동결을 해주면 된다. 여기서 핵이란 말을 WMD, 대량 살상 무기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꾸었습니다. 원래 정치하는 놈들은 이렇게 말장난을 할 때 이런 언어적 유의를 즐기죠. 자, 그래서 지금 동결을 하고 그 개념 하에서 이제 최종적인 비핵화를 가기 위한 절차들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그 절차에서 미북 뭡니까? 연락사무소, 또 수교,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런 거를 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임기 안에 평화로 가고 있다고 지는 가버리면 됩니다. 재미다 보고 노벨상 받고 또 뭐예요? 재선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 말입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지금 트럼프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세워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국의 무지몽매한 수국 꼴통들만 트럼프가 폭탄으로 북을 썰어버릴 거다. 트럼프가 비핵화를 완성해 줄 거다. 하고 트럼프를 갓 트럼프라고 지금 착각하고 자빠졌고, 그런 트럼프의 의도를 비판하는 저를 반미, 반미라고 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나보고 반미라 하면 이거는요 배락 맞습니다. 나보고 반미라 하면요. 자, 미국의 스파이라고 좌파 정권에서 조사한 사람을 나보고 반미라 그래요?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비건이 비행기 안에서 논의한 말이 사실일 경우에 이것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거기에 이르는 절차,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쇼를 하자. 그래야 뭐가 돼가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래야 상도 받고 재선도 되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욕먹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로드맵이라는 게 비핵화의 로드맵이 아니라 내 임기 안에 비핵화 하는 척 쇼만 잘 해주라. 그러면 너네들 핵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비건은 이걸 추측이라고 하고 볼턴도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지만은 뉴욕타임즈는 이틀 연달아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점진적 접근법을 논의해 왔다고 다시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요 벌써 고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이런 말을 했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FFVD를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간 단계로 핵 동결을 추진한다. 그럼 중간 단계로 끝나는 거죠. 뭘 중간 단계가 몇 년, 몇십 년 되면 그걸로 끝난 거지. 파키스탄이고 인도가 되는 거죠.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 보고 너네들 비핵화 해야 된다. FFVD 해야 된다. 그런데 중간 단계로 동결해 주라. 이래 말하면 그게 뭔 의미가 있었겠어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인데요.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고 미국의 이 말은 비핵화를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걸 실토한 채 실질적으로 트럼프 임기에 협조해 주라. 나는 살다 미국이 이렇게 비열하게 변하는 모습을 처음 봅니다. 그래서 장사꾼이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 사항인 미북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과 상호 연락 사무실 설치 같은 동시 병행적 조치를 미국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이렇게 딜 쳐먹으려 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응할지가 변수라는 거예요. 이제 북이 간이 커져 버렸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판문점 해동으로 김정은은 간이 빼밖에 나와버렸습니다. 문재인은 지가 이런 식으로 협상을 붙인 것이 나중에 저 발등을 얼마나 찍었나 후회하게 될 거예요. 북은 이제 문은 쳐다도 안 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그 다음에 미국의 상응조치, 제재 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수교 등과 바꾸고 그걸 보면서 그 다음으로 우리 한 게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자, 두 번째 할 거니까 이제는 더 뭐 해줄래? 그래서 북한이 두 번째 핵시설 폐기 정도에 갔을 때 그것도 껍데기만 남아있겠지만 북은 얻을 것 다 얻어버리고 사실상 말로만 FFVD가 남아있고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어제 강경화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트럼프의 전략 변화에 대해 없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만 하고 확고한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랬지만은 강경화의 보스가 문재인인데 보스가 뭐라 했어요? 영변 핵 폐기만 해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된 걸로 간주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오기 전에는 문에 그런 말이 불쾌하다 어쩌다 하더만은 김정은 만나고 나니 지가 한술 더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을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본의 아베만 변하지 않았어요. 아베가 이번에 한국에 지금 전략 수출 물자에 대한 수출 금지를 이야기한 게요. 왜 판문점 회담 다음날 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진짜 해도 너무 놀아먹는다. 이런 분노 때문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고 말을 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동결이라는 말장난으로 핵 동결로 지금 끝내려고 항상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쇼가 되고 나니까 이 카드를 이제 뽑을 이유가 더 많아졌다 이겁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김정은의 평양 연락사무소를 제안했다. 사실상 외교 수립의 전 단계를 의미한다.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의 뜻도 전달했다. 그리고 비건이 제가 말한 그런 북한의 핵 동결로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오프 더 레코드의 전제로 한 보도가 나왔다. 8월달 방콕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53분간 회담하는 동안에 연락사무소 이야기를 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53분간 회담했는데 2, 3주 뒤에 북한이 팀을 짜서 회담을 재개하겠다 말만 했겠느냐. 훨씬 많은 말을 했을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 수립 전 단계인 연락사무소 설치는 하노이 회담의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고 결국은 비건도 이 말을 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건이 말한 우리는 대량 살상무기 WMD의 동결과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개념을 원한다. 북한과 그 개념과 로드맵을 논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기에 대해 북한과 입을 맞추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한 10년 걸리는 비핵화의 최종 목표가 있다. 트럼프 임기 6년 동안에 뭘 어떻게 해서 단계적으로 간다. 미국과 북한이 사기를 같이 벌이고 문재인도 가세하고 시진핑도 가세하는데 이 사기극에 말을 맞추자고 제안한 겁니다. 개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는요. 미국이 원하는 이런 사기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응할 경우 이제 단계별로 어떻게 사기칠 건가를 서로 합의하자는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대북 제재 완화에 관심은 없다 이랬지만은 결국 이런 말들은 미국이 핵 동결 수준으로 지금 모든 상황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김정은은 잠깐 문재인과 이야기했을 때 판문점에서 남북 원하면 만나는 그런 전례를 찾아봐야죠 하고 지금 신이 나서 문한테 약간의 팁을 줬습니다. 문은 황송해서 어쩔지 모르고 지금 제일 거짓말이 자유의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저선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도 되냐고 문재인한테 물었고 문재인이 김정은이 손을 맞잡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의전팀도 그 선을 넘는 것이 월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서 문재인한테 물어서 그래서 문재인 말을 듣고 넘어갔다요. 그럼 미국이 경호고 뭐고 트럼프가 북한 땅에 갔는데 북한이 와서 잡아가 버리거나 저격 스나이퍼가 저격해서 트럼프를 죽여버리거나 어디로 끌고 가버리거나 이런 거를 미국이 대비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트럼프가 거기 넘어가서 1분간 있다 왔단 말이에요. 쇼를 해도요. 국민을 개돼지로 앉는 게 아니라면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런 일본어로 대량 살상무기 동결. 그런데 정말로 미국이 비겁한 거는요. 핵무기 동결이라고 말해야지. 왜 거기에 WMD를 이야기합니까? 핵이라는 말을 동결해서 끝낼까봐 그런 식으로 비판받을까봐 두려워서 WMD라는 말로 일부러 사기치는 소리 아닙니까? 두 번째로 비핵화의 최종 단계 정의, 세 번째로 그 로드맵을 논의하자. 그런데 이 문제가 하노이에 트럼프가 북한에 요구했던 것과 같은 거다 하는데 다르지요. 미국은 하노이 당시에는 이런 대량 살상 무기 동결 이런 조건을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전제로서 북이 당장 폐기할 리스트를 내라고 압박을 했죠. 그래서 큰 거 5개, 작은 거 30개까지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 북한이 영변만 주장하니까 깨졌습니다. 근데 언론들이요 슬쩍슬쩍 미국이 이게 오랫동안 북한한테 주장해오던 방침의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가되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고 뭐부터 폐기할 건지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것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미국이 지속적으로 해온 것은 맞지만은 이제 북한이 핵리스트를 요구하라는 말이 쑥 들어가고 뭐뭐를 폐기할 건지를 말하라고 하는 것이 사라진 채 WMD 동결, 비핵화 최종 단계 정의, 로드맵 이야기로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확대, 상대국 수도의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해주겠다. 이런 것을 미국이 흔들고 있는데요. 자,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은 관심이 없다지만은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한국이 북한에 해주는 거,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허용해 줄 수 있다. 북한이 이런 부분에 응하면 곧바로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켈렌 코네이는 트럼프의 핵심 접근으로 지금 언론을 뒤에서 주무르고 공작하는 작업 등을 하고 있고 이방카나 이런 쪽하고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결국 선거용으로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여의치 않고 이란도 안 풀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가 솔직히 말하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높지요. 민주당의 선거는 후끈하게 따라오르고 있어요. 내부 경선이요. 근데 트럼프는 혼자 뛰는 지금 이 선거에서 뭔가 업적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사기치기로 작정을 했고, 제가 이런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지적하는 것은 차라리 나중에 이 문제가 진짜 총선 직전에 터지거나 대선 직전에 터지는 것보다 지금 거론되는 것을 확산시켜서 김을 빼고 그리고 실체를 폭로해버리면서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도 트럼프의 장난이 폭로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익 이외에 어떤 부분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미국하고 동맹을 이렇게 중요시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이해를 배반할 때 그런 미국의 대통령은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 트럼프 개인에 대한 지금 저런 행태에 엄청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난치려고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잘 통하겠는지 2부에서 알아봅시다.